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데카 친구들이 안녕하지 못하죠. 속도 타고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아주 이 끝을 모르는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네, 우리들의 증세입니다. 그러면서 뭐 뉴스도 끊고 뭐 신문, 방송 이런 거 다 안 보신다고 그러면서 가끔 이제 제 방송만 듣는데 방송도 너무 이렇게 뜸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요 더 투지를 다졌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그 감기가 들었고 왜냐하면은 이 선거 때 그 즈음에서 저도 굉장히 좀 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 결과를 보고 이렇게 참담할 수가 있나.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원래 이제 면역이 낮잖아요. 이 암 환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기까지 걸렸는데 뭐 약 먹고 그다음에 잘 먹고 소화제 먹어가면서 먹기 싫어도 막 먹고 이러면서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아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좌파들은 제가 글을 안 쓰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입을 닥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총선에서 이겼으면은 저는 입도 닫고 글도 안 쓰고 아주 제 병 치료에만 모든 거를 이렇게 집중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저들이 저를 더 말하게 만들었고 하루에도 뭐 두 번, 세 번씩 블로그를 쓰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책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저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겁니다. 조명현 씨가 지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국민의힘은 너무 비굴하고 비열하고 하는 짓을 보면은 와, 저런 것들이 세상에 있나. 어떻게 국민들은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낄낄거리면서 셀카 찍고 그 안에서 권력 싸움하고 국민의힘하고 반대로 했더니 당선됐다고. 제가 막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옆에 있으면은 그냥 한 대 그냥 등짝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된 거죠. 저는 그 김재섭이라는 인간을 왜 뽑아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귀령이라는 정말 희대의 멍청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자질이 없는 후보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지역구의 현안이라든가 내가 어느 구역에 있는지 어느 동네에 있는지 이거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 센티미터로 재는 겁니까? 이동, 기껏해야 1동, 2동, 3동 뭐 이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를 정도의 멍청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문이 뉴스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죠. 뭐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고 하면 이게 눈이 삔 거죠. 제대로 눈이 박혀 있는 여자가 아니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김재섭이가 당선된 이유는 뭐냐? 이 도봉구라는 데는 야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그리고 호남 인구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기령이 저 등신 같은 거 이거 배지 달아줘봤자 도움도 안 될 거다. 김재섭이 같은 김종인의 딸랑이고 맨날 그 국민의 힘에서 삐져나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는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짝퉁을 뽑아주면은 제가 국민의힘에 계속 물총이라도 쏠 거 아니냐, 조약돌이라도 던질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김병민, 그런 김재석, 안철수 기가 막히죠. 제가 이제 분당에 안철수 지역구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안철수하고 이광재가 나와서 안철수를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다. 할 수 없이 찍었다. 안철수가 하얀 잠바 입고 다니는 건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아주 처음에는 요만하게 쓰더니 나중엔 그거를 바꿔가지고 따뜻한 힘이라고 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출마한, 자기가 소속된, 자기가 공천을 받은 당의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따뜻한 힘.
이러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국민의힘의 당원들, 지지자들, 보수 우파들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의힘, 정말 아까 SK3233님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뭐 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지금 한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민 준비하는 게 낫겠다. 저한테 메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내가 세금을 얼마나 냈으며 이 모든 의무를 다 했는데 왜 내가 집에서 나가냐고. 내가 안방마님이라고. 우리 보수 우파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민을 왜 가냐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다 따다다닥 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민을 우리가 왜 갑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속이 아니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제가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그냥 보통 사람인 걸 압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마음도 약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감정 조절도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참 제 자신이 한심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총선 결과를 일주일을 보낸 뒤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너희들 이 나라에서 다 쫓아내겠다. 이 나라를 보수 우파에 정말로 나라를 번영하게 만드는 안보에 불안이 하나도 없는 자유와 시장과 선택의 나라로 확실하게 만들겠다.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혁, 너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네. 네가 이렇게 절망해서 빨리 일어설 줄은 몰랐어. 제가 제 자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암을 앓고 있으면은 정말 삶이 충실해져요, 여러분. 왜냐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를 살지. 무슨 뭐 마일리지를 빨리 날려야 된다든지 뭐 집안에 있는 집안에 새로운 물건을 들여오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처리하고 뭐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저것도 버려야지, 저것도 누구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더라고요. 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게 여러분 아주 쓸만한 약입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 사흘 전부터 감기를 앓으면서 그래 해보자. 그리고 반드시 이길 거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분 계시죠. 아니 이번에 보니까 이 전라도는 견고한 아성이 있는데 그냥 몰표를 민주당에 줬는데 이거 대구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부산 시민들 때문에 간신히 개헌선은 지켰지만 보수의 아성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겠죠. 또 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여자들 이건 민주당한테 몰표를 주는데 이런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리고 출산율 전라도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라도가 지금 출생률이 각 도시군 가운데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전라도는 인구가 늘고 이 보수의 표가 나오는 이른바 뭐 강원도 이쪽에 이 동해안 여기는 인구가 줄어들면은 정치적인 인구가 줄어들면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릭 카프만이라는 사람이 정치의 이 인구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멜서스의 인구론이 맞는 거죠. 네? 자원은 그대로 있는데 곡식은 2배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인류는 멸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는 번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보수 우파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저들이 어떤 인간인지, 이게 인간 말종도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뭐 보수는, 진보는, 우파는, 좌파는 이래가면서 새는 이 보수와 좌파의 오른쪽과 왼쪽에 양쪽 날개로 날아간다. 그 말 틀린 겁니다, 여러분. 보수의 튼튼한 날개, 양 날개로 날아야지 어느 나라든지 부강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자체가 1990년에 망했어요. 공산주의 자체가.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이비 2단 종교 집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지난 4월 19일로 이제 생일이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부담 안 가지시게. 65세가 됐습니다. 65년을 이 나라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관찰했습니다. 저는 막 그 4살 때부터 신문 읽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동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자라면서 너무 평범한 사람이 돼서 굉장히 너한테 실망했다. 제가 이런 말 들은 사람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 나라 국민들은요. 굉장한 역동성과 변화를 갖고 있고 실수를 했으면은 빨리 그것을 집어치우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요. 선우은숙 씨가 비록 재혼을 좀 경솔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재명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유영재라는 인간이. 그러나 빨리 이혼을 한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수였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결혼은 신중히, 결혼은 천천히, 이혼은 순식간에. 왜 경험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돌아오게 할 역량과 돌아오게 할 힘이 우리 보수에게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왜? 저는 뭐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고 이 암을 앓고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항암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안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있습니다. 왜? 하루하루 지금 오늘도 살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보다 저는 우리나라를 2년, 3년, 4년 후에 보수의 승리로 이끄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굉장히 우리에게 쓰라린 체험을 준 그러나 쪽집게 과외 같은 총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게 그 내부에서 8명만 나와가지고 200석으로 찰싹 붙으면 192 플러스 8 해가지고 내 개헌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날려버리고 네 탄핵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탄핵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헌? 그걸 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봐야 됩니까? 우리 죽기 살기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능한 변호사만 쓰고 그 법정에서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난동 부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 바꾸고 이화영이처럼. 근데 그 분들이 법정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고함을 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게 탄핵이라는 이 결과지를 받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좌판이에요. 뭐 노무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이 중도 좌파적인 생각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학교 때라든가. 그런데 확실하게 우파에 전향을 한 사람입니다. 왜?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최애서로 꼽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좌파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안보에 대한 가치, 대북 간 총장 때도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말해보라고 했대. 어떤 망설임도 없이 북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의 사이를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러다가는 이 골이 점점 깊어지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요, 갈 때까지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색을 봐야 되는 거죠. 한동훈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나올 거예요. 왜 나오냐? 저는 사라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치에 끝까지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잊혀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점에서는 한동훈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습니다.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원들의 선택이 있는 거죠. 국민들의 선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사실 한동훈을 90일 정도밖에 제대로 이 정치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끝까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하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해서 이런 게 섭섭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셔갖고 제가 곤란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아무리 그래도 이 정부가 잘못한 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관없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았냐. 공천은 또 왜 그렇게 먹같이 해가지고 부산에서 사람들이 정말 투표율이 낮은 거 찍을 수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공천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통령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체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켜야지 됩니다. 왜? 윤석열 정부 자체가 대한민국의 요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요,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세훈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마음엔 안 들지만 뭐 철수도 있고, 네, 또 새로운 인물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뭐 한동훈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수의 이런 똘똘하고 귀엽고 말도 그냥 똑 부러지게 하는 아이돌이 나왔구나 이랬는데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두 분이 잘해서 우리들의 정말 이 찢어지는 마음을 봉합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네.